예, 안녕하십니까. 지옥불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제가 정치는 아니고요. 그냥 법안 발의에 관련해서 좀 PPT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50명은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예. 제목은 악마 그 자체인 그 성별 기득권. 근데 그 성별만 기득권이 아니 그냥 기득권이라고 할게요. 예. 생활 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악마다이 라는 겁니다. 용혜인 의원이라고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의원인가 봐요. 이 사람이 생활 동반 보호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분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폐기된 사안이 22대 국회인 지금도 발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최소한. 이 사람도 동의를 했대요. 필요성이 있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용해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 보호자법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섭다. 네. 이게 그냥 딱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동거를 했음에도 결혼을 한 것처럼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네. 무섭죠? 벌써 들어도 무섭죠? 말은 그럴듯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활동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로는 다 맞아요. 원래 말은 근데 청산유수예요, 정치인들.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짱구를 굴려야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뭔가 보호자법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보호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집? 집이야 돈이 많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뭐 공동 명의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자 명의로 할 필요 있어? 남자 명의로 할 필요 있어?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자 남자 같이 할 필요 있어? 그냥 여자 명의로 하든지 남자 명의로 하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 네. 대출? 대출은 공동대출은 사실 부부끼리도 받으면 안 돼요. 대출 받지 마십시오. 네. 언제든 갈라설 수 있는 게 한국의 부부관계니까 이거를 공동대출을 받고 하면은 이혼소송 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왜 이런 법안을 만들까? 과연 진짜 생활동반보호자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 아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호자법이 생기면 법과 제도로부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겠죠. 미혼모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럴커가 자식을 낳아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 낳으라고 나는 게 돌려 말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거한국은 현재 이제 파멸적인 수치의 2030 미혼율을 자랑 중이죠. 연애율이야 뭐 연애는 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예 한국에서 정부에서 그냥 내려놨고 결혼이라도 많이 해서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법안이나 이런 게 발의가 되면은 이제 내려놓겠죠. 정치권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야. 이 씹새끼들 이거 무슨 수를 써서도 결혼 안 하겠구나. 그러면 미혼 자녀라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걸 노리고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없는 동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겠냐? 그게 안 된다. 이 법안은 뭐 어떤 의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남성을 옥죄는 악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혼과 같은 동거잖아요. 이거 컨셉 자체가. 남성의 평균 소득은 여성의 평균 소득보다 많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의 평균 소득은 여성보다 아득히 더 높게 상승합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동거 그렇다고 치자고요. 계속 올라가서 임금 격차가 나는 상태에서 동거가 만약에 끝나게 됐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재산 분할이나 기타 양육비 지원 등등이나 이런 것도 프랑스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팍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도축론 아시죠? 도축론처럼 너무 간단하게 되는 거야. 이혼녀라는 타이틀도 달지 않고 어떤
뭐 돌싱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꼬리표도 잡지 않은 채 그냥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서도 너무나 간단히 도축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사안이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에서 이거는 결혼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애를 통제하는 수준이 아닐까. 지금 완전히 시각을 잘못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그러니까 그 국회 어떤 그 입법부 측에서도 완전히 지금 감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정치인들은 막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막 국민을 위해서 국민 막 하면서 국민의힘 이건 아닌가 국민을 부르짖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옆 직장 동료 그러니까 같은 입법부 사람들이나 지 가족 미국 시민권 받은 막 지 가족 친지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냥 막 막 던지는 것 같아.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다 해보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그 컨셉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용해인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결혼 제도가 좀 다릅니다. 그 미국이랑 어떤 프랑스를 대표하는 어떤 그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동거 많이 하는 유럽 국가. 미국과 유럽이 동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동거를 하면서도 뭐 애를 기르고 낳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와 결혼 법률 제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블라인드에서 찾아봤는데 한국과 다르게 미국 유럽은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배우자 한 명의 일방 이혼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이 가능하대요. 비용은 진짜 존나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도 사실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 헤어지기 편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게 될 때 돈이 존나 든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법안을 제정하고 비용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돈을 많이 물리면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지 않겠지? 가정을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고대의 어떤 법률 사람들은.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안 해버리는 상황이 만든다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는 동거도 결혼처럼 인정되는 법안을 또 만들었죠. 정부가. 또 국민들을 옥죄려고. 근데 그거 또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동거 계약서나 혼전 계약서나 이런 걸 써서 어떤 그런 재산이나 뭐 이런 거는 각자 관리한다 막 이런 걸 해서 한 푼도 안 주고 헤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또 많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의 법안을 발의를 하고 막 할 때 자기 식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존나 교만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근데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동거나 결혼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방 이혼이 가능하면은 사실상 그냥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차버리는 것처럼 이혼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식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동거와 결혼이 형식이 달라요. 동거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그냥 일방이 차고 그냥 일방이 헤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률상 이혼을 받으려면 합의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쫄른다 막 이런 이유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을 못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아내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면은 이혼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와 같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동거로 해서 이제 그만두겠다 해도 합의를 해야 동거가 끝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거와 결혼의 개념이 되게 많이 달라요. 예. 그리고 동거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로는 재산 분할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또 거의 방구석 변호사 다 됐어요. 씨발. 예, 그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예, 구독은 항상 무료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까지 동거로 보고 어디까지 사실혼으로 보는지 그것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생활동반보호자법이 발의되면 사실혼, 그러니까 동거를 사실혼 단계로 끌어올려서 재산분할의 혜택까지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를 볼 거냐. 만약에 결혼식을 했는데 애가 하나도 없으면 사실혼이고 애가 넷인데 결혼식을 안 했어.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두매 산골에서 그냥 동거하면서 살아. 근데 사이가 나빠져서 동거를 끝낸대. 그럼 뭐 동거야? 그래서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권이나 이런 걸 못 받아?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프랑스가 마음에 드는 거야. 답정너야. 그냥 씨발. 그냥 프랑스식으로 간다고 닥치라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무런 그러니까 그냥 말만 존나 하지 어떤 구체적 계획이나 어떤 한국 실정을 좆도 몰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좀 심리적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혼 자녀들이 문제예요. 미혼 자녀들. 사실혼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라도 갖추니까 괜찮죠. 근데 이혼 자녀나 미혼 자녀,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자녀들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문제도 크죠. 그리고 동거 커플이 깨질 확률이 결혼한 커플이 깨질 확률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이혼은 모두가 알게 되지만 동거는 주변 사람들만 알게 되잖아요. 동거도 뭐 서류가 있겠지만 아니 동거였어 이러면서 그냥 무마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예, 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돈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냥 100번 양보해서 서로 사랑하면 됐어요. 오케이 좋아. 그래 사랑하면 해야지. 뭐 동거하고 막 애도 키우고 막 해야지.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 말은 동거 자녀나 그런 이 자녀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미래의 문제, 생활보호 동반자 뭐시기보다 더 미래의 문제. 정말 자식이 태어나서 이 법안이 발의돼서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자라나가는 때까지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동거 커플은 이혼 커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동거는 기본적으로 결혼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헤어집니다. 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 동거지 그냥 애 낳은 연애나 똑같은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막 우스갯소리로 주겔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동거한 여자는 돌싱이나 마찬가지다 막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 게 왜냐면 동거를 하고 동거는 결혼이 아니잖아. 결혼이 아니니까 애 낳은 연애를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또 돈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미국, 유럽은 이혼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혼율이 억제되는 상황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혼 비용이 크니까 그걸 미리 생각해서 동거를 많이 하다가 많이들 헤어진다고 합니다. 법적 결혼보다 동거 관계가 이별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챗GPT가 그래요. 다만 그 원인은 단순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과 동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문화적, 심리적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튼 평균 결혼 커플보다 관계 지속기간이 짧고 해체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을 별로 선택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좀 더 자유로운 성향, 어떤 구속을 못 견디는 성향의 만날 커플이. 그러면은 쉽게 헤어지고 하는 거죠. 쉽게 헤어지는 건 좋아. 니들 둘이 헤어지는 건 좋아. 니들 둘이 죽고 못 살다가 또 죽이고 못 사는 뭐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물고 빨고 하다 헤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하지만 애들이 문제라니까. 애가 생긴 문제라고, 애가. 예. 애들은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 심리적 압박, 우울감, 한부모, 미혼부모 가정 애들 될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 애가 있으면 정서적 불안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행한 유년 시절이 기다리고 있겠죠.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에? 근데 그걸 상관없이 지금 기득권층은 일단은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걔도 일단 어차피 사람 한 명이잖아. 부품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애 낳아. 어떻게 해서든 미혼모든 어떻게 되든 빨리 애 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비교주의 사회인 거한국에서 야 쟤는 엄마가 없대. 쟤는 아빠가 없대. 이러면 치명적인 디메리트로 작용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다문화나 뭐 이런 데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막 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 서로가 갈라치기를 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바라고 있는 건가 사회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예. 뭐 지금 한국 사람 전부가 막 미혼모나 미혼부의 어떤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 이 사회의 의도를 모르겠다. 아이들을 부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생각이다. 기득권 자기들 딴에는 애가 필요하니까 선심 써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딴 것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국민이 멍청하지는 않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좋다고 또 이제 막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도축론 막 원격 도축 막 하면서 결론을 낼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든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고 후진국이 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리콴유라는 어떤 그 싱가포르 뭐 약간 싱가포르 이승만 같은 느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인터뷰 중에 우리가 왜 서양을 따라해야 되냐? 국가는 국가만의 방식이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만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전 그때 사실 후까시 존나 잡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맞아요. 근데 국가의 방식이 있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 국가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예. 근데 한국의 기득권들은 어려운 거는 싫어. 그냥 노진구야. 씹새끼들. 도라에몽, 미국의 몽 도와줘. 일본의 몽 도와줘. 약간 이런 느낌. 중국의 몽 상품 사줘. 그러면서 막 중국의 몽 공장 지어도 돼. 싸게. 그러면서 베트남의 몽 인력 수급해줘. 필리핀의 몽 가사 도우미 도와줘. 막 이런 거 같아요. 대가리 굴리는 건 싫어. 그리고 그저 그냥 어떻게 오토 돌리듯이 오토 매장 돌리듯이 부동산과 권력이 계속 유지되기만을 바래요. 그러니까 항상 쉬운 길 베끼고 따라하고 어떤 파이오니어가 되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고 다른 나라의 방식을 강제로 접목시키는데 항상 국한돼요. 그래서 별짓을 막 다 해요. 막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막 어떻게 했지 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지랄 연병해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방 안에 모여서 씨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스타일로 이 난관을 회복시켜 나갈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씨발 밖에 나가서 이게 좋은가 막 해외여행도 씨발 그래서 가나 봐. 자국을 발전시키거나 뭐 이런 방법은 못 찾고 씨발 그냥 나가자. 야 됐어 그거 고민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그리고 어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당장의 어떤 연금이나 미래를 떠받칠 부품으로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는 동거를 해서라도 애를 낳고 어떻게 해서든 애를 낳아 일단은 닥치고 이런 거나 뭐 돌려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근데 하지만 기득권이 이제 간과한 게 있는데 거한국 사람들은 이미 아이를 낳거나 기를 생각이 없어요.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반등을 기대하고 해봤자 그런 기대는 접는 게 좋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발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출산율은 0.07로 막 갈 수도 있다.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도 그게 그렇게 발현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걸 발의를 그렇게 해도. 예. 그냥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야 씨발 동거래도 이제 재산 분할을 당한다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될 거예요. 지금 남자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그래.
기혼 정령층이나 뭐 이런 동거 정령층 남자들의 컨센서스가. 결론적으로는 이 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의미 없는 악법 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